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8월 26일 단 하루만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특검 법안이 상정되고 있고 탄핵안은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보수 우파의 재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3일간 진행되었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청문회도 당초 3일간 철저한 검증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경산호 위원장 시절에 내세웠던 논리 그리고 이념을 격파할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자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국가관이 민주당에게 큰 드로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8년 8월에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은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명패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똘끼 있는 행동은 그에게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대중적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국 노무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오르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똘끼는 노무현의 자아에서 나오는 괴짜 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김대중보다 더 강한 노무현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마저 봉화마을에 참배하러 가는 기괴한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신 이후에 보수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지도자들은 좌익 선동에 쉽게 무너져 내렸고 인재를 잘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김문수라는 파란만장한 서사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대혼란의 시대,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처럼 남아있는 보수 진영의 큰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키우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김문수는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수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좌파들은 하찮은 무명의 노무현을 좌파의 정신세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노무현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력, 미래비전, 그리고 풍부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시대는 박정희 정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번영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보수의 정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문수는 이번 청문회에서 2개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관문은 본질적인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좌파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종북주의 이데올로기를 꺼내서 토론의 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반공주의와 종북주의 간의 이념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반란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수의 실존적 위기입니다. 인간은 금은보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보수의 정신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온갖 치욕과 모욕 속에서도 일당백으로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파상 공세에도 굳건하게 보수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주제입니다. 김문수는 2023년 국회 대정무 질문에서 문재인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여긴다면 그는 확실히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좌파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김문수를 극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영복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반국가 활동으로 20년이나 복역했습니다. 완전한 간첩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김여정 앞에서 세계 기빈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수호자입니다. 이런 자가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스스로 간첩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각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반역죄로 국외로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간첩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발언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 작전입니다. 문재인은 정말 사악한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힘을 키워 이런 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문수는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는 죄 없이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당장 총살감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는 관문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 더 당당해야 합니다. 2016년,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촛불 광기는 다수의 폭정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수의 지배가 항상 정의롭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촛불 광기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한 국가 폭력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거짓 선동에 의해 대한민국이 굴복한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은 개인의 폭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중대합니다. 국가가 법을 악용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 당시 김문수의 활동은 그러한 국가폭력에 맞서 투쟁한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이론적, 논리적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 주장을 격파하고 숭고한 보수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결국에는 김문수는 청문회를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념 전쟁의 중심에서 보수의 정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직 김문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대담함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김종환님, 홍은영님, 정우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